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같은 뉴스들 만나보겠습니다. 뉴스 인텔리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오늘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효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죠? 원래 커피를 저는 따뜻하게만 마시는데요. 향 네. 때문에 그렇게 마시면 카페인이라든지 커피의 이른바 효과들이 막 나타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보니까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뭔가 그러면 좀 저는 앞으로 따뜻하게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순해졌다라는 느낌인데요. 자, 뉴스들 너무 날카롭고 좀 독한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뉴스에서 좀 순하게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무기한 단식 선언했는데요.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맨 앞에 서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 막아내겠다면서 그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퇴행적인 집권을 자신이 막지 못했고 또 정권의 무능과 폭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민주당의 이 대표가 단식을 선언한 걸 두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네. 이건 뜬끈포 단식이다. 뜬금포 단식이다. 네, 말하면서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민다라고 했고요. 네. 대표직에서 내려와서 단식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과거에는 이런 걸 뭐 신문지상에서 장외투쟁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의 투쟁을 한다라는 야당의 견제 방식인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단식을 시작했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비판의 내용이 좀 많이 소개가 됐나요? 네,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살펴봐 드리면 이 대표는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다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또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도 파괴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를 두고는 핵 폐수 투기 테러라고 칭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에 맞장구 치면서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고요. 네. 또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면서 이념 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먼저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라고 요구했고요. 네. 또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면적 국정 쇄신, 개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단식을 푸는 것이냐 기자가 질문했는데 그런 단식을 해제하는 조건은 따로 없다.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의 단식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전남 순천 방문해서 현장 최고위원회 열었습니다. 이 최고위에 앞서서 김기현 대표가 네. 천하람 전 당대표 후보 만나서 조찬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네. 김 대표가 이 당대표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그 탕 있지 않습니까? 연포탕이라고 알려졌었죠. 그렇습니다. 연대포용 탕평, 이 연포탕 끓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김 대표가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에게 굳게 닫혔던 호남 민심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면서 그 진정성이 전남 도민의 마음의 결과로서 인정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새만금부터 여러 가지 이 전라도 지역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많은데 국민의힘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결국은 부결로 끝났네요. 네, 어제 이슈앤피플 거의 클로징 말미에 이 속보가 그렇죠. 뜨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안 무기명으로 표결을 했는데 찬성 3표, 반대 3표 이렇게 부결됐습니다. 참고로 윤리특위 소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이죠.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윤리특위 위원인 송기헌 의원은 이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는 알 수 없다.
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까지 포기했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 번 부결된 안은 그 회의 기간 내에 다시 의결되지 않는 것을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원칙에 의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한 단계 아래 수위인 30일 출석 정지안을 윤리특위 소위에서 재심사하자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 아무래도 강한 비판의 근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코인 대마왕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이 결국 부결된 건 이재명에게 줄 서면 끝까지 지켜준다는 조폭 같은 사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최측근 김남국 의원을 지키라는 지시 내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좋은 국민 여론에도 다 반대표를 던지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홍석준 의원도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할 때부터 민주당 지도부와 모종의 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됐다라면서 이번 건은 내로남불로 민주당의 자살골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회기 중 코인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 건 결국은 계속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타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 부결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 지도부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본다. 당 지도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김남국 의원을 잘 설득한 걸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서 이건 정치력이 아니라 민주당을 망가뜨리는 길이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또 수도권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표결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 외면하고 당내 온정주의라는 이름의 구태에 안주해버린 결정이라면서 모든 비난은 당이 온통 뒤집어쓰게 됐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내로남불 이미지 불식하기 위해서 읍참마속을 할 수 있던 기회였는데 이걸 스스로 날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 고 최상병 사건을 두고 수사를 담당했던 분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네,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검찰단이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이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 최상병에 대한 최상병 순직에 대한 수사는 사실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과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내용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도 내일 열리네요. 네, 내일 오전 10시쯤에 용산 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열립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응답 진행했는데요. 취재진이 통상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영장을 청구하고 또 해병대 수사단 자료는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압수한 상태여서 증거를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 왜 영장을 청구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이에 전하규 대변인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건 검찰단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검찰단의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사안이 중대한 것이고 국방부 검찰단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VIP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수사 과정과 상황들이 보고됐느냐도 이건 공방이에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박 전 단장이 지난 28일에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해가지고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는데요. 네. 이 진술서 내용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진술서 내용을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중에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네. 이에 VIP가 경로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박 전 단장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고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다고 했다고 진술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VIP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이 김 사령관을 조사했는데 김 사령관은 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국방부의 신범철 차관도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요. 네. 대통령실도 이 최상병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VIP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야간에는 좀 완화하겠다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가 봐요. 원래는 전체적으로 적용될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가 네. 번복이 된 상황입니다. 경찰이 엊그제인 29일에 스쿨존 이 시간제 속도 제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 그러니까 네. 주로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이 속도 제한을 기존 30km에서 50km까지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어제 그 내용을 다시 사실상 번복했는데요. 이미 시행 중인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만 우선 운영되고 그 이후에 지역 실정에 맞춰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사실상 바뀌는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내일부터 바뀌는 건 없고요. 우선 적용 대상인 8곳은 서울의 성북구 광운초, 인천 부평구의 부원초, 부일초, 연수구의 동춘초, 광주 남구의 송원초, 대전 유성구 대덕초, 경기 이천시 증포초, 또 부산 사하구 구평초 앞에 스쿨존 이렇게 8곳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적용 대상은 시도경찰청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9월 1일부터 스쿨존 야간 시간에는 속도 제한 없어지지 않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30km 유지하셔야 되고요. 전국 도입 계획도 나왔나요? 사실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표지판도 바꿔야 되고 그렇죠. 전광판도 설치해야 되고 현장 조사, 주민 학교 의견 수렴 절차까지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은 한 최소 1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살던 곳이나 회사 근처에 위험한 곳에 이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를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요. 다 주변 건물이나 주변 거주자들의 동의를 다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네. 경찰이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역시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 뉴스 인텔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